네,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2차 종합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경찰이 어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전재수 의원실의 압수수색이 이 수사 인력이 국회에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을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의 움직임만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증거인멸을 다 한 시간을 실질적으로 줬고 바로 그 상황이 경찰이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장의 국외 출장 일정으로 다소 이제 시간이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관행적으로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는 국회의장과 이제 먼저 면담 이런 형식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의장께서 이제 해외 출타 무슨 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압수수색 현장에 도달을 했지만 이후에 이뤄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의 중립성이 오해받게 수사에 착수하면 안 된다는 의견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게 한두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해서 지금 배준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에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것까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당사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를 정말 훼손하고 인멸하고 이러면 영장 청구의 가능성 그리고 정말 발부의 가능성만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지금 국면에서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해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회 내 수사 인력이 파견될 때에는 국회의장의 어떤 참관 절차라든지 여러 좀 절차들이 있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회의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통지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140시간, 2시간 20분이 늦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사이에 파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러한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국회의장의 어떠한 그런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너무나 지체돼도 지체된 그러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뭔가 좀 공정성이 의심되는 면이 충분히 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시간 그 2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실 뭘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어떠한 그런 통지랄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의 어떤 승인이 어떤 그런 통지 자체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2021년 이제 국회 시절에 그때 김웅 의원실이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는 국회 사무처에서 국민의힘이 통지도 안 해줬고요. 일사불란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어제 이 보도를 보면서 2021년에 그 김웅 의원실에 대한 정광석과 같은 압수수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갔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140분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것이 혹시 봐주기 압수수색이 아닌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되는 건 아닌지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만큼 앞으로 또 국수본이랄지 아니면 또 국회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사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고 만약에 이런 그 해외 출장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고 하면 140시간이나 지체됐겠냐.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회나 또 경찰이나 굉장히 공정하고 공정한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압수수색을 한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또 일말에 그러한 또 한쪽 편 든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수사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한 두 분의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통일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한학재 총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공판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증언 그리고 또 내일은 이제 구치소 접견도 예정이 돼 있어서요. 과연 이 정치인 의혹과 관련해서 좀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학자 총재의 입을 통해서 유의미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굉장히 좀 명징해 보이는 권성동 의원에게 이 뇌물성 돈을 갖다 줬다는 부분, 뭐 사진도 있고 심지어 문자도 남기고 한 부분도 한학자 총재는 다 부인으로 좀 일관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샤넬백을 갖다 준 부분,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갖다 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하기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윤영호 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사실관계들도 실제 사실인지 또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뭐 8월 달에 특검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에선 사실상 예고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건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다.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윤영호 씨로서는 한학자 총재에게 자기를 꼬리 자르고 끊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쥐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호소할 필요가 동인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한학자 총재는 서 있는 법적인 이 입장이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경찰이 접견식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뭐 나오지 않기도 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증거나 명시적인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는 한 네. 어떤 구두로 한학자 총재 입을 통해서 유의미한 단서를 찾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정치인과의 접촉 정황이 드러났는데 과연 한학자 총재가 이 관련한 좀 언급들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경찰이라고 하면 수사 순서가 네. 일단 윤영호 본부장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한학자 총재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올 8월에 진술했다는 그 수사 보고서는 지금 특검에서 특수본에 지금 그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만 너무 빠른 수사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윤영호 씨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또 어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학자 총재를 수사를 했을 때 뭔가 어떤 그런 유의미한 또 답변이나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빠른 수사인 것 같고요. 수사가 너무 빠르다.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빠른 소환,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관련자들, 윤영호 본부장이랄지 다른 관계자들이라는 수사를 한 다음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하면 3단계, 2단계, 1단계 올라가야 되는 수사를 좀 다 건너뛰고 1단계부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루어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그 수사에서 유의미한 그런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러한 점에서 뭔가 굉장히 서두르긴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140시간 그렇게 지체된 그런 압수수색이랄지 아니면 또 특검에서 올 8월에서 인지한 것을 지금 12월에 지금 송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예. 봐주기식 기사 어차피 그냥 수사하는 척만 하고 결과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수사에서 어떠한 그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나 또 야당에서 지금 특검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특검 주장에 오히려 더 명분이나 설득이 되는 좀 그러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빨리 신속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한 것을 진실을 가리는 그러한
또 어떤 정밀함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검법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또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로 하되 이 기간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중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법안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치 공세 성격인지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영호 씨 입을 통해서 분별해내야 되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민주당 인사들과 더 가깝게 지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한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거론되고 한 반반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단순히 통일교 행사에 갔거나 이 부분은 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돈을 받았거나 금품을 대가로 받아서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면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은 싹 빼고 그리고 추천 권한도 오히려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이건 여당을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만 걸려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은 아예 추천 권한까지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설계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통과시킬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정치 쟁점화하고 공세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시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더 이렇게 하면 통과는 안 될 겁니다. 예, 성사시킬 의도보다는 정치 쟁점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특검에서 국민의힘 관련해서 다 조사를 했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졌고 또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수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나오고 있는 뭐 이러한 예전에 미래통합당의 이제 뭐 전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수본에 또 송치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각각의 지금 특검이나 또 국수본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좀 제출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그 수사 오히려 방해, 이러한 그 이제 덮기 뭐 이러한 것도 이제 같이 수사를 하고, 근데 그리고 또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이러한 그 민주당에 대한 좀 수사를 하자 이런 데 방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네. 지금 어제도 내랑 특검이 종결이 이제 수사 기간이 종결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은 제2차 종합 특검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특검은 계속 하자고 하면서 국민의 의혹이 있는 이러한 그 통일교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지금 특검을 고집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민주당이 제2차 뭐 종합특검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이러한 저는 특검 요구에 응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면에서 지금 아직 종합적인 그런 특검 법안이 아직 제출이 되어 있지 않고 특검을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그러한 지금 아주 그냥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만 지금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경청을 해서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다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주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라는 이 입장이 선택적 특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특검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굉장히 다 이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부분이 이른바 새 특검에 관련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수본에 이첩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완전히 수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수사의
사실은 연장선상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특검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민주당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예. 지금 이 특검임을 제기하고 계시는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국수본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바로 윤영호 씨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고 전재수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이 오늘 당장 만약에 법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수본 수사는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한 자료 같은 것을 다 평가하기도 전에 또 특검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 부분이 더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수사 기간이 더 지체된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사실 통일교 특검은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좀 반론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선택적인 특검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굉장히 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0일이나 했습니다. 그 3대 특검은 180일 정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밝힐 게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 어떤 그런 이 특검 어떤 그런 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민주당의 아마 속셈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오히려 그동안에 지체됐던 또한 뭉개졌던 이 통일교 관련한 그런 민주당 관련한 수사랄지 아니면 또 이 사건을 보고도 눈 감은 그런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위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주차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생중계가 이제 처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이 돼야 정책 신뢰도도 커진다고 잘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또 이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거는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전 정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업무 보고는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술 파티를 벌리고 폭탄주를 돌리고 이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막 이런 폭로도 나온 바가 있어요. 그것과 대비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나아가기 위해선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의 효능감을 바로 가닿는 주체가 국민들이십니다. 지금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이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십니다만 네. 이 어떤 그 시점을 거기에 나서서 답변을 준비했던 공무원들로 한번 돌려보면 수준차가 상당히 납니다. 누구는 현안에 대해서도 기관장인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누구는 계속해서 이 팔로우업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국정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가를 달리하고 단순히 평가만 달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달리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농공행상을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효능감 있는 이런 행정이 닿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국민들께 다짐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생중계 진행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그 보고를 이제 받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심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지 실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저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 다만 이제 이것이 여과 없이 이제 방송이 되는 상황이다 생중계니까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제 뭐 환단국이랄지 아니면은 뭐 책갈피에 $100 이제 지폐를 네, 밀반출하는 가지고 네네. 이제 밀반출한다. 사실 근데 이러한 것이 오히려 지엽적인 것이 오히려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부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러한 부작용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물었던 또 기관장들은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신이다 보니까 일부러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러한 좀 의혹이 사실 있었던 것도 맞죠.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에게
실시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또 공정하고 또한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또 보고와 또 질의를 하는 좀 이러한 것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규현 이제 홍보 소통 수석도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논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른 의도는 없었고 또 선거 개입 주장은 오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지역적인 부분이 또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포함해서 좀 여러 우려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전 정부에서 이 선임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적화해서 망신을 준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신데 제대로 답변했습니까? 언론에서 팩트 체크했을 때 이른바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본인 항변을 하셨던데 언론이 팩트 체크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세청과 MOU 등을 이제 체결을 해서 공항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러면 그래도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하는데 한 15분 정도가 될 겁니다. 제대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민주당 정부 들어서 이 선출이 된 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은 똑같았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본인의 어떤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이게 정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본인의 사퇴에 대한 입장 역시 임기제라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정부나 또 여당 측에서는 그러면 그만둬라 뭐 이러한 좀 뭐 말까지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만큼 임기를 특별한 그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은 지키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학재 사장이 지금 억울했던 부분은 이런 것이죠. 이게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 보안 유지를 하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문제인 것이 이게 어떤 그런 뭐 밀반출을 하는 사람을 적발해내는 게 이게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마치 이러한 밀반출을 적발해내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주요 업무라고 대통령이 인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답변을 했고 또 반박하는 그런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또 이러한 얘기도 있죠. 오히려 이러한 밀반출의 방법을 이런 생방송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다 모든 사람이 지금 범죄 수법을 알게 됐다 이러한 지금 비판의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실시간 중계되는 이 업무 보고 자리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도와는 다른 그런 결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보고를 하는 사람이나 또 질의를 하는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나 다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말 한마디에 더욱더 신중을 해야 할 때 이 생중계하는 이 업무 보고가 더욱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업무 보고 이야기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각 당의 상황들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 의원총회 결과를 이제 잠시 그 브리핑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내란 재판부 2심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 3가지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이 지금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해당 법관한테 선택권을 줘서 이걸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것인지 1심에서는 예.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는데 일단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는 항소심 그러니까 1심은 지금 선고가 임박한 건들도 이제 점점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항소심 단계에서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논의의 한 축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법관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전담 재판부라고 해서 외부인이 들어가는
나가는 건 아니고 현직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만 인사를 그렇다면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처음에 나왔던 안은 법무부에서 헌재에서 그리고 법관회의에서 한 3명을 각각 추천한 다음에 네네. 거기에서 그 추천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배수가 되는 법관을 추천안으로 올리고 대법원장이 최종 낙점을 하는 방향인데 그것도 사법행정에 대한 독립권을 무시하는 거다, 존중하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여러 대안으로 그럼 법무부 대신에 어떤 다른 뭐 교수협의회나 법학교수협의회 등등에 대한 대안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듯이 이렇게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분 자체를 위헌 시비를 걸면 이게 헌재에 가면서 재판이 지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민주당에서도 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논의 과정들 그리고 이제 결과까지 나온 부분인 건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세요? 위헌 소지가 최소화됐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네. 이런 그 내란 특별 전담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떠한 형식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위헌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그 법치를 존중을 하고 또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 지금 헌법 101조 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면은 그 문제고 2심은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동의하지 않고 또 법원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말 속도를 내서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보완을 하더라도 위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삼권 분립과 또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이 위헌적인 내란 특별 전담부를 만드는 이 법은 저는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회의도 오늘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를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온 겁니까? 이제 당무감사위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최종적인 것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권고한다라는 예, 그래서 거죠.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권고를 하더라도 중앙징계위에서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또 보고 또 본인의 소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적법 절차를 통해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무감사위원회가 물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신 분은 맞죠. 하지만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이 누군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예. 굉장히 또 신분 또 보안 유지도 되고 그리고 또 그 현직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해서 이제 결론을 일부 내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절차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장해찬 신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고름에 비유하면서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이 예. 연내에 좀 째고 나면 새해가 되면은 뭐 새로운 아젠다, 그러니까 예. 대여 투쟁과 민생 두 축으로 예. 좀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해소되면 그 이후에는 당내에서 뭐 개파나 노선 가지고 싸울 거리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요? 당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예. 정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예, 이렇게 장해찬 신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해찬 부원장이 고름을 짜내겠다라는 발언을 하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해찬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한 이유가 이거네요. 윤호개인 추종자들의 주특기인 저질 발언 대신 해달라는 거겠죠.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상대당의 이야기긴 네.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으니까 본인들끼리도 저질 발언이라고 표현하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빌미를 누가 줬는가의 원인을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 언론사 칼럼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익명성을 무기로 대통령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여당 대표였어요. 그러면 책임 정치상, 책임 윤리상 이 당정의 관계는 본인이 책임지고 조율하고 쓴소리를 하든지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90도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뒤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동원돼서 이 익명 게시판에 글들을 험하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칼럼을 인용하고 기사를 링크 건 게 아니었습니다. 김건희를 뭐 개 목줄로 뭐 이런 사실상 그냥 말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위 높은 글들을 익명 뒤에 숨어서 올렸다는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이라도 취해야 될 태도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이 퇴행한다. 이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응을 적절하게 직시하고 내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공격의 빌미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른바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좌장격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도 사실상 총선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2년 당원권 징계 권고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어떤지 어떤 사실인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소통특별위원장직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 계파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순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네. 일단 그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도 오늘 당무감사위가 열렸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12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무감사위의 그런 독립성을 담보로 해서 좀 공정한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그런 감정을 실은 그러한 반응을 어느 쪽이라도 보이는 것은 저는 당에 오히려 저해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그런 반응도 저는 지금 자제해야 될 때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반응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조사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성적인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만큼 어떤 그런 분열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좀 당 화합적인 점으로 좀 가야 된다. 이제 이러한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재 의원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